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죄송합니다. 애국가 제창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김종근님은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피켓을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훗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와 자녀분들과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들고 싶으시다면 지금은 우리들이 내는 목소리를 피켓을 들고 우리들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목청껏 외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KBS 본관 앞에 양성동의 사퇴 촉구와 그리고 도울 김용호의 망언에 대한 규탄 집회를 어제 개최했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려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집회 시작하기 바로 10분 전에 비가 멈춰가지고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곳에 함께 참여해 주신 국회의원이 박대출 국회의원과 전희경 의원이었습니다. 사실 전희경 의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데 많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민들 상식에 반한다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제 오전에 약 5분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양성동 얼굴을 한번 보러 갔다가 소위 말해서 뺀찌를 먹었습니다. 겨우 나온 자가 부사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그랬겠죠. 아우 우리 양성동 사장이 바빠서 당신들 만나줄 시간이 없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일개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자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단체로 가서 얘기 좀 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 일이 있었는지 만나주지도 못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상당수가 또 청와대 앞에 가서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그 규탄 집회는 뭐냐면, 기자회견은 뭐냐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됐던 산불 문제였습니다.
아니 정호용 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장이 산불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그걸 가지고 공격 좀 하니까 언론이 공격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화들짝 놀라서 정말 너무나 경솔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꼬투리가 잡혀서 또 씹히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국가안보실장의 산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할 생각도 안 하고, 또한 얼마 전 있었던 4.3 사건에 관련돼서 국방부에서 요강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국방부 장관을 소환을 하든 찾아가든, 아니면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법안 발의가 됐던 아니면 촉구가 됐던 그러한 실질적인 행동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정치 심판 대회라고 지금 이렇게 걸어놓고, 저희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좀 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문서로 보여달라는 얘기를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홍 실장님, 심판 오른손 어디 됐어? 자, 말 못하는 제가 마이크를 계속 잡고 있어 봐야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정근영 놓고 이리 와. 자, 지금 나눠드리는 종이 뒤에는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가사를 같이 보시면서 우리 심판연대 로고송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만 돌아요. 네, 저희 심판연대에서 로고송인 심판이라는 로고송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막 틀어놓고 했는데 노래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저랑 4마디씩 끊어서 부르실 텐데요. 이걸 다 4마디씩 저랑 끊어서 불러보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재창할 때는 그리고 다 같이 재창할 때는 지금 유인물에 1절, 2절, 3절, 4절까지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집회에서는 1절만 2번 반복하는 식으로 부를 거고요. 유인물 말고 이 스크린을 보시면 나중에 그 가사가 다 뜨니까요. 그 유인물보다는 좀 스크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랑 4마디씩 불러보시겠습니다. 이게 키도 만만하고 하셔가지고 지금 좀 몸이 추우실 텐데 그래도 노래하면서 조금 몸을 데펴 보시겠습니다.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4마디씩 하나 둘 셋 넷.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정치 심판한다. 한번 요거 4마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정치 심판한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 4마디 해볼게요. 5마디, 5마디부터 비슷합니다.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심판의 순간 왔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심판의 순간 왔다. 좋습니다. 그 다음 4마디 해볼게요. 중국 너머로 시작해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중국 넘어 북한의 밤 한방에 저들을 부수다 까지거든요. 네,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중국 넘어 북한의 밤 한방에 저들을 부수다. 네, 그 다음 네 마디는 중국 넘어가 아니라 종북 넘어로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종북 넘어 자유민주 이 땅에 힘차게 선다. 를 다시 같이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곳 종북 넘어. 하나, 둘, 셋, 넷. 종북 넘어 자유민주 이 땅에 힘차게 선다. 예, 그 다음 네 마디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더 이상 못 참는다. 까지. 예, 요거 네 마디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더 이상 못 참는다. 예, 마지막 네 마디입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금 음이 높이 올라가요. 하나, 둘, 셋, 넷. 심판의 순간 닥쳤으니 정치인들의 심판을 한다. 예, 요 마지막 네 마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심판의 순간 닥쳤으니 정치인들의 심판을 한다. 예, 요렇게인데 이제 동영상 보시면서 부를게 요 방금 한 1절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근데 1절 한 번 끝나고 조그만 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절 한 번 하고 예, 스크린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좀 크게 한번 몸도 녹일 겸 크게 불러보실게요.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정치 심판한다.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심판의 순간 왔다. 중국 넘어 북한의 밤 한방에 저들을 부순다. 중국 넘어 자유민주 이 땅에 힘차게 선다.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더 이상 못 참는다. 심판의 순간 닥쳤으니 정치인들의 심판을 한다. 자, 크게 좀 해볼게요.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정치 심판한다.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심판의 순간 왔다. 중국 넘어 북한의 밤 한방에 저들을 부순다. 중국 넘어 자유민주 이 땅에 힘차게 선다.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더 이상 못 참는다. 심판의 순간 닥쳤으니 정치인들의 심판을 한다.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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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한다. 굉장히 수줍어하는 우리 젊은 친구에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잘한다. 잘했어요. 저는 진심입니다. 누가 돈 많이 버는 거는 부럽지가 않은데 노래 부르는 사람은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와, 저 진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진짜 그나마 이 태극기 집회 나오면서 애국가 조금 이제 혼자서라도 부를 줄 알지 그전에는 그것도 못 불렀어요. 여러분, 아까 지금 이
이곳에서 경계 근무를 서주고 계시는 경비과 경찰 여러분, 좀 쌀쌀한 날씨지만 우리가 집회 끝나는 동안까지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국회 본관 앞에서, 정문 앞에서 지금 골절상을 입은 그 경찰관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사실 정치인들이 아니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좌관들이라도 이곳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저번 주에 이번 주도 오는지 아마 보고는 들었을 겁니다. 보고는 들었을 텐데, 그러함에도 현장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좀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경찰이 그렇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정치인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어디 행사나 어디 간다 그러면 사실 그 담당 정보관이나 경비과에서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저것들 행사나 행차할 때는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경찰들이 폭행을 당해서 지금 어디서 이슈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과연 우리들이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권자라고, 우리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슬로건을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어떤 분의 권유로. 자, 제가 구호를 제청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따라서 이걸 입에 익숙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권자다. 우리가 유권자다. 우리가 유권자다. 우리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다. 여러분 잠깐만, 제가 잠깐 좀 틀렸습니다. 우리가가 아니라 우리는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다. 우리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다. 우리는 유권자다. 심판연대 창립준비위원장 박성현 준비위원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영 그냥 더웠다 추웠다 난리가 아닙니다. 오늘 집회 나오셨다가 괜히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요. 이게 저녁 집회를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우리가 토요일날 태극기 집회 가면은 그날 하루 태극기라서 별로 안 피곤한데, 저녁은 이제 낮에 다 일을 하고 와서 또 이런 야외에서 한 2시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아스팔트 경력이 한 10년 되는 그런 관계로 저녁 집회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집회를 고집하는 이유는, 또 저녁 미팅을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 생활인들이 지역구에서 모일 때는 저녁 외에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심판연대는 평일 저녁을 고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살인면허를 내준 날이에요. 낙태를 자유화시켰다고요, 사실상. 그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낙태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가관인 게, 하기야 헌법재판소라는 게 인민재판을 열어서 대통령을 이제 탄핵을 하고 무슨 파면을 할 정도로 대판인 조직이니까 거기까지는 참는다 그래도, 이제는 낙태, 즉 살인면허를 내준 거예요, 일종의. 대한민국의 모든 가임 여성에게 살인면허를 내준 날입니다. 더 기가 찬 거는, 이 면허를 내준 그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천주교의 일부 지도자, 성직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하냐면, 엄마의 권익을 위해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예요.
오케이? 다른 말로 하면 엄마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을 허용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천주교의 지도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얼핏 보면 지금 우리 유권자로서 정치인을 심판하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게 다 한 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깊게 타락해 있는 사회입니다. 한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엄마의 이익을 위해서 태아를 살인할 권리를 모든 가임 여성한테 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대해서 아닥하고 침묵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정신이 썩어빠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좀 크게 해줘, 볼륨. 더 황당한 것은 이미 낙태가 합헌이냐 아니냐, 다시 말해 낙태 금지를 하는 것이 합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2012년에 이미 헌재가 판정을 했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낙태를 하는 건 처벌하는 게 맞다. 그게 합헌이다. 그거를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좌빨들이, 전체주의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자 한다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헌재를 재구성한 다음에 그것을 낙태를 자유롭게 하겠다, 살인을 자유롭게 하겠다, 살인 면허를 대한민국 모든 가임 여성한테 내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계가 타락해서 어떤 종교계도 끽소리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중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거기에 뇌동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거기에 뇌동하는 천주교 지도자들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냐? 사회의 근본 가치가 이 정도까지 타락해 있고 그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보루 중에 하나인 종교마저도 깊게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근본 가치를 우리의 조그만 투표지 한 장을 바탕으로 해서부터 싹 가자고 바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맞죠? 개혁적 보수 좋고요, 따뜻한 보수 좋고요, 중도 보수 좋고요, 정통 보수 좋고요, 모두 다 좋아요. 나경원이도 입만 뻥끗하면 보수 얘기하죠. 감히 보수를 얘기하는 그 입으로 왜 낙태를 허용하는, 살인을 허용하는 지금의 작태에 대해서 왜 반대 한번 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모든 가임 녀석에게 살인 면허를 준 오늘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이른바 보수라는 것들이 아닥하고 조용해요. 이게 보수의 가치입니까? 살인 앞에서 입을 채우고 죄 없는 대통령을 인격살인해서 탄핵하는데 앞장서고, 이게 보수입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 바보 똥멍청이로 보입니까? 나경원 씨? 그러한 행태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들이 보수라고, 여전히 당신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무조건 집토끼로서 표를 줘야 합니까? 따라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투표로 죽일 겁니다. 우리는 죽인다! 투표로 죽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생물학적으로 죽인다라는 살인을 혹은 그러한 살인 의지를 선동한 바 없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저는 유권자로서 투표에 의해서 판단하자, 이 말을 드린 겁니다. 보수면 보수답게 놓으세요. 입으로 표 찾을 때는 집토끼한테, 속삭일 때는, 유혹할 때는 보수라 그러고, 실제로 보수로서 원칙을 지켜야 할 때는 하나도 안 지키고, 이게 무슨 보수입니까? 이게 무슨 우파입니까? 정신머리가 개쓰레기통이게 우파예요? 정신머리가 개쓰레기통이게 보수예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나서서 저들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부리는 유인원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표로서 사랑의 매로서 표로서 죽이고 살림으로써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맞죠? 지금 사실 문재인이 그 만들어낸 깡통 진보 종북 친북 걔들이 그랬죠. 88만 원 이게 나라냐? 오케이. 문재인한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간다는데 세계 외교사의 어느 때에도 부부 동반 티파티 저기 찻잔논 부부 동반 환담을 두고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10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잠 쳐잔 다음에 그 다음날 오전에 잠시 존 볼턴과 폼페어한테 야단 맞고 그 다음에 또 펜스한테 야단 맞고 그 다음에 펜스 존 볼턴이 배석하는 연석회의 뭐 이런 회의에 불과 2시간 붙잡혀 있다가 딸랑 돌아오면서 이걸 국민들한테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과대 포장해서 팔아먹는 사기꾼들 아닙니까? 이게 사기꾼들 아닙니까? 자, 이런 판에 그러면 야당은 뭐 해야 돼요? 이런 판에 야당은 뭐 해야 돼요? 자유한국당 뭐 해야 돼? 제대로 싸워야죠. 제대로 맥을 짚어야죠. 지금 나경원이 제대로 맥 짚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자유한국당 맥 제대로 짚고 있어요? 아니죠. 이 맥은 미국과 중국 사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미국과 북한 사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통렬하고 정확한 관찰과 그리고 이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골빈 정치인들 용어로 하면, 남자 정치인들 용어로 하면 폭탄주에 쩔은 썩은 뇌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냉철한 이성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을 박살을 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 목요일날 아마도 여기서 제가 잠깐 청기누설 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세르타출에서 다뤘을 텐데, 미국의 범털들이 모여서 초당적으로 모여서 국가위기 중국 대응 비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국가위기 비상위원회는 이때까지 중간에 뜨다가 마른 거 하면 이때까지 3번밖에 안 떴어요. 첫 번째 1950년대에 떴을 때는 구립주의 성향이었던 로버트 태프트를 주저앉히고 공화당 후보로 아이젠하워를 당선시킨 다음에, 그리고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공화당을 끝까지 냉전을 가도록 만든 게 첫 번째 5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국가 비상위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국가 비상위원회는 레이간을 배출하고 레이간의 개혁 정책을 이끌어내고, 레이간 행정부에 무려 33명이나 들어갔어요. 레이간 본인이 그 비상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레이간을 배출하고 레이간 행정부의 개혁을 밀어붙이고, 플러스 소련을 멸망으로 이끄는 미소 대결을 뒤에서 밀어붙인 데가 바로 이 국가위기 비상위원회입니다. 요번에 그게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요번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특이하게 국가위기가 곧 중국이다라고 이름을 박았어요. 원래는 CPD입니다. Committee for Present Danger, 현존위기위원회인데 거기에다가 현존위기 중국 대응위원회, 그래서 CPDC라고 요번엔 단체 이름을 확장했습니다. 중국이 위기다 이거예요. 미국의 위기가 시진핑 중국 그 자체다라고 미국의 조야의 어피니언 리더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뭐냐? 중국을 전체주의로 규정을 했어요. 피바다 구원신앙,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와 똑같은 동급의 시진핑을 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전체주의로 규정을 했어요. 그 살벌한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북한은 뭐가 되겠어요? 중국의 도발을 대행해주는 중국의 위성국가인 극악한 전체주의 사교 김일성 영생교로 규정되는 거 아닙니까? 판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시민만 해야 되냐고요. 시민이 하기 전에 조중동이 해야 되고 조중동이 하기 전에 나경원이가 해야 되고 맞죠? 외쳐주세요. 나경원 뭐하냐? 미중전쟁 조명해라. 북한의 왕 조명해라. 이거 안 하는 건 직무위기요 배임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명운을 결정짓는 운명적인 문명사적인 세계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닥을 해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헌법재판관 이머시기 후보가 주식 투자를 얼마나 했다.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한마디를 했으면 그것의 3배, 4배, 5배는 미중전쟁과 북한 해방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조중동 그리고 그들의 사냥개로 전락해버리고 말은 자한당 그리고 그 대표 선수인 나경원 등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음악 프로그램이 있죠. 쇼미더머니 나한테 돈 보여줘봐. 나 돈 좋아해. 돈 보여줘봐. 우리는 거꾸로 말해요. 나한테 진정성을 보여줘봐. 너희의 진정성을 보여줘봐. 영어로 Show me the authenticity. 이러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경원! 너! 진정성을 보여봐! 진정성이 없는 국회의원을 앞으로 다시 뽑으면 안 됩니다. 우파라고 해서 뽑아주고 깡통진보 밉다고 해서 뽑아주고 무조건 뽑아주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라는 건 배우예요.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갖다 놓고 버르장머리를 가르치면 저것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유인원 한 종류에서 한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으로 급속 진화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진화시킬 거예요. 맞죠? 저 무식하고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정치인들을 우리 유권자의 힘으로 진정한 보수 정치인으로 진화시킬 거 맞습니까? 진화 못 따라오면 돌아가시든지. 못 따라오면 돌아가셔야지. 못 따라오면. 맞습니다. 진화 따라올 거냐? 죽을 거냐? 네 선택이다! 라고 나경원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중동이나 지식인 전체 그리고 야권 국회의원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3가지 안 해야 되고 3가지 해야 합니다. 나경원이 현재까지 3가지 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2가지를 했고 1가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3가지 안 해야 되는 거 뭐냐? 첫째, 헌법농단입니다. 자, 북한 해방의 눈앞에 와 있어요. 언제든지 미국이 접수평정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아마도 운타, UN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쳐서 북한 주민이 최소한의 자치 능력을 획득한 이후에는 북한의 자유조선, 자유 노스코리아가 들어올 겁니다. 건국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헌법 3조 고쳐야 돼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한다.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어차피 우리가 북의 급변사태가 나고 나면 헌법을 이것저것 손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헌법이 장난입니까? 지금 고치자고요? 지금 국회야말로 탄핵 때 조중동의 인격살인을 저지르니까 그거보다 더 지독하게 튀어나가서 그야말로 야비하고 표독스러운 인격살인을 저지른 그러한 폭도 대장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다가 지금 사회 분위기 전체가 틈만 나면 친북, 종북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여기서 짝짝꿍해서 이원집 정부제
뭐 의원 내각제 하면 국회의원 권력이 강화된다라는 달콤한 사탕만 생각하고 여기서 짝짝꿍해서 헌법을 고치려고 그래요. 나경원이 원내대표 연설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문에는 거기서 문재인들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한 것만 떠들었지만 그거는 않고 껍질을 지나지 않아요. 그 연설의 핵심은 뭐였냐? 이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나경원! 헌법농단! 집어쳐라! 두 번째 그들이 안 해야 될 거는 선거법 농단입니다. 선거법은 미국 같으면은 헌법에 준하는 법률이에요. 이건 일반 법률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선거법을 고치면, 특히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고치면 내년 총선에서 별 이상 야릇한 그야말로 통진당보다 더 통진당스러운 겉으로 봐서는 여러 개의 정당, 그러나 하시라도 통합되는 그런 것들이 주르륵 등장해요. 지금 정치판 그렇게 망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자한당과 나경원이가 해야 될 일은 국회에서 들어눕는 거예요. 선거법 못 고치게 해주세요. 나경원! 들어놓으라! 나경원! 들어놓으라! 무슨 얼빠진 자가 말이야. 나경원이 얼빠진 거 아니야. 선거법을 확실히 막아야지. 들어놓아서 전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핵무장 운운하는 소리예요. 핵무장은 전제가 있습니다. 북이 핵보유 국가로 남기 때문에 우리도 핵보유해야 돼서 둘 사이에 남북 간의 핵선셈 오케이, 이게 핵무장론이에요. 자, 핵무장론을 주장할 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 워싱턴을 찾아가서 북은 전체제에서 영구적인 확실한 비핵화를 할 도리가 없는 거 너희도 알고 우리도 알지 않냐? 너희도 내심이 북을 접수 해방시키는 거 아니냐? 우리 그거 바란다. 북의 접수 해방을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호주머니에 넣어주려고, 임종석이 호주머니에 넣어주려고 핵무장합니까? 양쪽이 같이 100만씩 죽는다고 하더라도 쟤들은 100만 죽는 거 눈 깜짝 안 하고 우리는 400명만 죽어도 나라가 흔들거리는 사회인데 그 핵이 같은 효과의 핵입니까? 똥 멍청이 같은 소리죠. 이게 재작년에 홍준표 때 이게 언론투당 당론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거 풀어가지고 이제 해체시켜야 된다고, 이 당론을. 나경원 뭐 하는 거예요? 당의 지도자라며. 당 대표가 빠지를 안 난 상태에서 빠지 달고 있는 원내대표 아니에요. 나경원이 지가 나서서 이 말도 안 되는 똥멍청이 같은 소리를 막고 오라이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안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야권에서 안 해야 돼요. 하나는 헌법농단 안 해야 돼요. 선거법농단 안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핵무장농단 안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안 해야 됩니다. 야권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또 첫째, 미중전쟁을 제대로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세련 탈출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뜻 있는 국회의원들, 미중전쟁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을 이해한 상태에서 20명 30명 국회 돈 말고 자기 돈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말고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미국에 가서 존 볼턴 만나고 폼페오 만나고 제임스 이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 만나고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외교위원장 만나고 그러면서 놀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야 국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의 공평하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미중전쟁을 우리가 이해한다. 우리가 중국과 경제가 많이 얽혀 있어서 미중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렵지만 지금 중국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인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 이 메시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틈만 나면 진정한 비핵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결국 미국이 북한을 접수해서 해방시켜서 거기에
자유 조선을 만드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20명, 30명 자기 돈으로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월수 날아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해 주세요. 나경원! 뭐하냐? 비행기표! 끌어들여! 너! 돈 없냐? 그 많은 재산 쌓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쌓아놓고 뭐 하는 거냐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에 대해서 자성과 비판을 해야죠. 표를 먹고 사는 배우들이니까 그거 잘 연출해야 됩니다. 꾀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특히 나경원 같으면 표독스러운 얘기를 많이 안 한 편에 속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 꾀를 가르쳐 주면 돼요. 펑펑 우는 얼굴 하고 나와서 여기다 막 인국눈물 다 바르고 아주 멋있어. 그러면 바르고 나와서 제가 조선중앙동화가 인격살인을 막 저지르길래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부안해동에서 저도 날뛰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 탄핵 때 나온 인격살인, 비아그라, 그룹섹스, 세월호 7시간, 이 모두 최순실이 돈 F-35, 아니 F-35가 진짜로 최순실이 때문에 들어온 거라면 공군이 최순실이 독단 세워줘야 돼요. 제대로 된 비행기 들어왔네. 맞죠? 이게 다 인격살인이었다. 조중동이 나서서 타블렛피스 이렇게 인격살인해서 저희 정치인들도 깜빡 속고 거기에 앞장서서 날뛰었었다. 죄송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골, 조선일보 방기상원이, 조선일보 김대정이, 조선일보 송희영이, 중앙일보 홍석현이, 이런 데다가 동아일보 김머식이, 이런 데다가 모든 책임을 한 70% 넘겨버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비판하고 자성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표 법니까? 안 법니까? 그것도 안 해요? 나경원! 너! 쇼부릴 줄도 모르냐? 그런 쇼는 부려야 갈기갈기 찢어진 국민의 마음이 통일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 쇼는 부릴 줄 알아야 정치인 아니에요? 그럼 옥자가 말합니다. 그럼 옥자들이 말해요. 아니 쇼 부리면 쇼에서 그렇게 면죄부 줄 거냐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심판연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 쇼 부릴 때부터 그 쇼에 따라서 살아야 돼. 맞죠? 오늘 쇼 부리고 내일 바꾸면 안 되죠? 그러면 배우라는 건요 이상한 존재예요. 자기 쇼에 따라서 연기하다고 살다 보면 지 머리와 마음이 그 연기된 그 캐릭터를 닮아가요. 그게 배우예요. 우린 바로 그 길로 정치인들을 몰아낼 겁니다. 심판연대 만세! 자유민주 만세! 북한의 방 만세! 중국의 민주화 만세! 감사합니다. 참 타고난 선동꾼입니다. 자, 백모 박성현 주필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 그 다음에 이범 대표님, 강민구 대표, 우리가 줄기차게 지금 대검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우리가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번에 2월 16일, 그쵸, 2월 16일 저희들을 가지고 극우 단체가 동산초등학교에 와서, 맞지? 지금 사월이지. 동산초등에 와서 어린 아이들을 급박하러 온다고 우리는 가지도 않았는데 내려가고 있는 길인데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 구호를 외쳤던 거. 밑에서는 어른들이 잘한다고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기도 안 차서 기자회견을 하러 갔는데 하루 전날
내려가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보고 어린 아이들을 협박하러 왔다. 어떤 기자는 저에게 유도신문을 하면서 계속 유도를 하길래 아니 난 왜 애들 얘기를 하시냐. 우리는 그 교장과 교감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녹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아침 10시에 기자회견 하죠 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희가 기사 내용을 기자회견을 바꿨습니다. 바꾼 게 뭐냐면 동산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담임을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 11시에 대검찰청에서 저희가 그 동산초등학교 교장 교감 담임 고발합니다. 그래서 교사 신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법 조항을 찾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을 뱉었으니까 꼭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조항을 2개를 찾아서 고발을 내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경찰들 폭행했다는 민노총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 자들을 이걸 복잡해요.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특수손괴죄로 내일 또 11시에 고발해요. 어디에? 대검찰청에. 아마 그 자들이 저 미친 새끼 저 빠방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그러겠죠? 하든 말든 저희는 고발합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막 뺐던 그 여자 누구? 박영선. 엊그제 장관으로 됐는데 참 그 자들 좋습니다. 하루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장관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일단 내일 11시에 그 자의 아들 이중국적에 관련돼서 일단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저희가 어떻게든 자료 요청을 지금 해서라도 사실 시작했어요. 그 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재산정식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고발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로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저희들이 세력이 커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가 없으면 우리의 이 작은 행동들은 공허해질 겁니다. 자, 그 새는 정말 양질의 사람들이 인원수도 많고 행동력도 많아지고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원은 적더라도 야 저 미친 새끼들 저것들 잘못 건드리면 진짜 뭐 되겠어 하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우리들은 간보지 않고 정말 자 이거 좀 합시다 했을 때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해 주도록 우리가 둘 중에서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둘 다 독한 자들이 덩어리도 키워서 정말 정치인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적어도 백모, 박성현, 준필을 비롯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는 각서 쓰면서라도 우리가 정치인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세력화를 꼭 만들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 동작 의뢰 연고가 있으신 분이나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예의를 차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내내 보수 쪽에 있다가 2016년도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냉큼 간 진영을 잡으러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갑니다. 그래서 그 자에 대한 그 자가 용산구가 지역구인데 거기서 한 2년 만에 16억도 벌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좌파 애들은 그렇게 재테크 수단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를 우리가 어떻게 조지는지를 국회 내에서는 그 자가 그렇게 적이 많이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 그 적 없는데 우리 시민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적으로 한번 돌려놓고 우파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놓고 얼마나 나이 70 먹어서 잘 살고 앞으로
마무리도 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가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5월달 되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영과 같은 결과를 보게끔 저는 할 겁니다. 제가 요거는 먹더라도 저는 할 겁니다.